안녕하세요, 프리인입니다. 미쉐린 가이드 서울 앤 부산 2025에서 3스타를 받은 윙글스의 강민구 셰프와 인터뷰를 진행했는데요. 20여 년 요리에 미쳐 살아온 그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이제 20년 전에 제가 요리를 처음 시작했는데 한국의 조리 대학교에서 저는 공부를 했거든요. 유학파가 아니고 해외로 취업을 해서 해외 경험을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 당시 요리 처음 시작할 때 미슐랭 가이드라는 존재를 알았고, 미슐랭 가이드가 선정된 레스토랑에 가서 밥만 먹는 것만 해도 굉장히 막 설레었던 그 시기였거든요. 제가 20살 때 그 당시에. 이제 그리고 좀 더 시간이 지나서 저희가 레스토랑, 제 개인 레스토랑을 열었고 미슐랭 스타도 받고, 그리고 또 11년이 지난 상황에서 이렇게 오늘 같은 결과를 얻게 되니까 지금도 사실 이렇게 실감이 잘 나지 않고, 기쁜 마음 당연히 있지만 약간 더 잘해야겠다는 부담감과 압박, 그런 게 동시에 있어서 약간 복합적인 마음입니다 지금. 그러니까요, 그게 제일 지금 걱정입니다. 이 결과에 대해서 그만큼 많은 축하를 받는 만큼 그걸 감내해야 되는 것도 제 역할이라 생각하고요. 사실 이걸 유지한다는 스트레스보다는 어떻게 하면 좋은 식당이 될 수 있을까, 메뉴를 새롭게 짜내고 레스토랑 운영하면서의 있는 고충들이 사실 그게 큰 스트레스인 겁니다. 별의 개수, 물론 제가 3살 처음 받았기 때문에 유지해야 되는 고충은 있겠지만 결국에는 그게 다 연결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좋은 식당이 되기 위한 노력, 창의적이면서도 사람들한테 좋은 영감을 주고 좋은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레스토랑이 된다는 것, 그 부분이 그냥 요리 끝까지 죽는 날까지 가져가야 될 저의 운명이자 고민이기 때문에 술 한잔하고 이길 때도 있고, 동료 셰프들 만나서 이겨내기도 하고, 가족들하고 또 이겨내기도 하는 게 그냥 제 삶의 패턴이 바뀌진 않을 것 같아요. 한국 음식에서 가장 빼놓을 수 없는 식재료가 장이에요. 장도 한국 음식에서만 쓰이는 게 아니고 밍글스에서도 유제품과도 어울리고 다양한 서양 재료와도 섞어서 저희가 새로운 맛으로 많이 만들어내거든요. 그리고 작년에 또 장 문화가 유네스코 문화에 선정됐고, 장단무기 문화가. 그리고 제가 작년에 장에 관한 영문책을 또 썼고요. 다음 달에 한글판이 나옵니다. 3월 12일 날. 근데 굉장히 재밌어요. 장이라고 하면은 그냥 매력적으로 들리지는 않을 수 있는데 한국 사람들한테 오히려 그 장이 굉장히 포텐셜이 많고 한국 음식, 한국 식문화를 많이 알릴 수 있는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많이 조명해서 쓴 책이고요. 너무 많은 것들이 있지만 저희 팀들, 특히 11년 동안 저희 오픈 멤버로 계신 저희 지배인님, 매니저님이 계세요. 제가 알기로는 파인다이닝 중에서 가장 오래 일하시고 오픈 멤버로 남아있는 분은 유일한 분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매니저님을 필두로 저희 팀들, 저희가 또 장기 근속자들이 좀 있어서 레스토랑 11년 됐는데 11년 되신 분, 7년, 5년, 4년, 그 아래는 요새는 이직이 많아서 많이 바뀌긴 하는데 그렇게 오래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꾸준히 저희가 목표라는 걸 끌고 나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제 성격이 좀 자기 객관화를 좀 잘하고 부족한 거를 되게 많이 찾는 것 같아요. 스스로가. 제 스스로 제 능력에 대해서도 항상 의심을 했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더 발전시키려 노력하고, 이쪽 업이나 어떤 것에서 큰 타고난 재능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근데 대신 뭔가를 목표로 정했으면 그걸 꾸준하게 해나가는 거, 그런 부분들, 그런 성향, 성격이 그래도 밍글스를 좋은 평가를 만들어주지 않나. 이 셰프라는 직업이 굉장히 나쁜 남편, 나쁜 아빠거든요. 근데 그거를 좀 서포트해주는 저희 가족들, 와이프, 어머니는 밍글스에 딱 오픈한 해에 돌아가셔갖고 밍글스가 어떤 상을 받는 것도 아무것도 못 보고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저희 장모님은 저희 애가 태어나고서부터 저희 집에서 그 애가 둘이 있는데 계속 같이 머무시면서 육아를 같이 도와주실 거니까, 제가 정말, 저는 이런 말 하면은 혼날 텐데 저희 애들 기저귀 5번 안 갈아왔거든요. 그리고 시간도 많이 못 보내주고. 근데 그거를 다 이해해줄 수 있는 게 저희 와이프, 그리고 장모님은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그때 그 애들 어릴 때 많이 도와주셨고, 그런 것들이 희생이라면 좀 미안한데 가족의 응원,
그런 게 좀 컸던 것 같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올 그 당시 처음에는 해외를 나갔던 이유는 제가 84년생인데 그때가 대한민국 그 제 나이대 연령대 친구들이 굉장히 이런 국뽕에 많이 차고 좀 살아왔어요. 왜냐면 당시에 2002 월드컵도 학창 시절에 경험했죠. 그리고 막 대한민국이 굉장히 가장 많이 GDP가 올라간 그 시기거든요. 이제 준진국에서 정말 선진국으로 넘어가는 그 시기에 김연아 선수 막 금메달 따고 동계올림픽에서 우리가 평소에 안 땄던 스피드스케이팅 같은 데서 막 금메달 따는 거예요. 그때 제가 해외에 있었거든요. 저도. 우리는 어느 정도 문화나 모둠에서 이제 발전하고 익어가는 과정이니까 해외에 있는 이런 문화나 사람들이 우리랑 교류하는 친구들인 거지 우리가 뭘 배워야 되고 뭔가 우리가 모셔야 되는 그런 분위기가 아예 없었어요. 그러니까 해외 나가서도 굉장히 그 요리하는 주방에서 터스도 있지만 다 이겨낼 수 있었고 그런 걸 경험해갖고 그런 게 되게 요리를 하면서 한국 음식을 전 세계에 좀 알리고 싶다 이게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경험을 하고 나니까 한식을 하려면은 한국에 돌아와서 해도 나의 꿈을 이룰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굉장히 글로벌해지면서 외국인들 많이 오고 한국에 있는 식당을 저 반대편 나라에서도 알 수 있고 그리고 당시에 굉장히 많은 붐이 일었던 게 자국 음식을 재해석하는 퀴즈인들 스페인이라든가 덴마크 그런 곳들에서 의뢰 파인다이닝 하면은 원래 미식 강국인 프랑스나 이탈리아 같은 나라들이 굉장히 앞섰고 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룰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걸 깬 게 스페인이라든가 덴마크 같은 곳이거든요. 자국의 음식을 재해석하고 새롭게 만들어서 파인다이닝이 이렇게도 할 수 있어. 그런 붐이 많이 들었어요. 노브라는 레스토랑에서 일했을 때 사실 그런 거였어요. 왜 어떻게 일본 셰프가 이렇게 해외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 수 있지? 어떻게 이런 영향을 줄 수 있지? 그런 것들을 경험하고 나니까 한국 음식 돌아가서 하고 싶다. 그런 꿈을 갖고 돌아왔습니다. 한국에는. 네. 그리고 그 선택을 한 번도 후회한 적은 없는데 오늘은 정말 잘했다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네. 지금도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메뉴는 밍글링 팟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어요. 뉴욕을 멜팅 팟이라고 그러잖아요. 다양한 문화가 뒤섞여 있다고. 밍글스의 이름의 밍글은 섞다 어우러지는 뜻이거든요. 한국 신문에서 다양한 요소들을 하나의 이런 냄비 안에 담아냈어요. 여기는 한국의 쌈 문화도 있고 해산물 문화, 고기 문화, 국, 찌개류, 그리고 만두 문화, 뭐 국수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넣어서 굉장히 다양한 재료를 넣으면은 어떻게 파인다이닝에서 그렇게 복합적으로 넣어서 짬뽕을 만드냐. 근데 저희 음식에서는 굉장히 심플하게 많은 음식도 있는데 밍글링파처럼 다양한 것들을 만들어서 굉장히 잘 어우러지는 메뉴들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다양한 식문화 요소들, 재료들이 밍글링 됐다. 이게 하나의 냄비에 담았다 해서 밍글링팟이라고 이름을 지었고요. 그게 사실 인기가 제일 많습니다. 손님들한테. 그 메뉴 굉장히 애정이 많이 가고 또 왜 좋냐면은 시즌마다 재료를 바꿔도 밍글링팟은 계속 존재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밍글스의 느낌과 가장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장트류라는 디저트는 오픈 때부터 있는 유일한 메뉴인데 굉장히 그냥 단순한 아이디어에 처음 시작한 거예요. 크렘블레라고 하는 프랑스의 그냥 가장 유명한 디저트인데 거기에 좀 된장을 넣어가고 약간 감칠맛과 짠맛을 줬는데 당시에는 제가 디저트 셰프가 없었거든요. 저희 오픈할 때 주방도 좁고 그래서 거기에 된장을 넣었으니까 간장 고추장도 넣어볼까? 막 이런 생각이 들어서 간장과 설탕으로 글레이즈한 피칸 거기에 한국의 곡물 티밥을 고추장 물에 삶아서 매콤하게 만들어서 위에 뿌리고 고추장 파우더를 뿌렸거든요. 그러니까 디저트인데 단맛은 당연히 있고 짠맛, 매콤한 맛, 감칠맛까지 더해진 약간 오묘한 근데 굉장히 인기가 많았어요. 그 디저트가 탄생을 한 거고요. 한국 음식에서 그렇게 세 가지 장을 다 짬뽕해서 쓰는 요리가 어디 있냐. 이거 너무 너 한식을 왜곡하는 게 아니냐. 이런 소리를 많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한국 음식을 우리 스스로가 규정을 듣지 않고 우리가 리미티드를 정하지 않으면은 한식이 더욱 다양하게 발전할 수 있다는 거를 제가 운영하면서 많이 느꼈고요. 하지만 그럴 때 가장 중요한 건 한국 음식에 대한 기본 정통에 대한 존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파인다이닝 셰프긴 하지만 외식업 전반적인 경험도 있고 관심도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밥을 먹는데 파인다이닝만 360을 먹을 수 없고 사실 캐주얼한 요리들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탄탄한 식문화여야지 그 나라의 식문화가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게 강한 나라들이 이미 유럽에 있는 거고 아시아에서는 일본 같은 경우가 그런 거고 한국 음식은 지금 그런 단계인 것 같아요. K컬처가 굉장히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 그런 영화나 문화, 그 음악 여러 가지들은 음식보다는 어쨌거나 산업화된 게 기간이 짧잖아요. 그러니까 짧게 일어난 이런 산업에 대해서는 우리나라가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제 예전에 없었던 전자기기 같은 거 우리나라 되게 잘 만들고 이런 것처럼. 근데 오랫동안 쌓아와야 되는 거는 그만큼 시간이 더 걸리는 거니까 우리나라의 좋은 술 만드는 거, 말씀하신 좋은 소스들을 잘 해외로 유통시켜 나가는 거, 이런 음식 문화는 이제 노력이 많이 필요한데 이런 관심을 받았을 때 우리가 유행에 쫓지 않고 펀더멘탈을 더 잘 닦아서 좋은 컨텐츠를 단단하게 많이 만들었어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좋은 생산자들이 있으면 그 생산자들을 존중해서 퀄리티 있는 양파를 하나 만들어도 퀄리티 있게 만들고 우리 음식에 대한 투자 더 깊게 나가면은 교육에 대한 투자까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에는 한식을 제대로 교육하는 조리기관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거는 제가 한식을 하는 레스토랑 셰프의 입장으로 봤을 때도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고 파인다이닝은 사실 운영하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이 들고 그에 반해서는 이제 이런 돈이 이렇게 많이 남는 구조는 아니에요. 근데 한국에서 제가 문득 한국에서 파인다이닝 되게 힘들다. 제가 약간 그때 방황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슬럼프가 있어서 그냥 파리로 이민 가서 파리에 한식당을 해야겠다 차라리 그런 생각이 들고 파리를 제가 막 돌아다녔어요. 거기서 이제 제가 알고 있던 한식을 하려고 하고 보니까 그 사람들이 아직 한국 음식에 대한 이해도가 많지 않았던 거예요. 아직은 한국 음식에 대한 이해도가 그 정도까지는 안 됐다 보니까 너무 그 프랑스 시장에 맞게 내가 밍그스에서 하던 거랑 다른 음식을 하고 싶진 않아서 아직 때가 아니다 그러고 한국에 돌아왔는데 그러던 때에 그해 사실 미슐랭 수사를 받았어요. 제가 이게 한국에 남아있으라는 계신가 보다 그러면서 운영을 했는데 홍콩에 있는 지금 저희 파트너가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혹시 홍콩에 레스토랑을 열 수 있겠냐 했을 때 제가 파리에서 하려고 했던 사업계획서를 보냈더니 그 주 주말에 저를 보러 날라왔어요. 한국으로. 그래서 일사천리로 일이 진행해서 5개월, 6개월 만에 오픈을 하게 된 겁니다. 한식구 홍콩에 있는 곳은 밍글스보다 훨씬 더 한국적인 레스토랑입니다. 이름에서부터 한식 바이 강민구, 그래서 한식구라고도 짓고 하나의 식구라는 뜻, 중요한 가족들끼리 밥을 나눠 먹는 그런 의미로서 한식구라는 의미 두 가지 의미가 있고요. 아시아권에서 굉장히 미식이 발전된 나라들이 몇 군데인데 그중에 홍콩을 빼놓을 수가 없어요. 아무래도 경제 발전이 우리나라보다 빨랐고 서양 문물도 많이 받아들이면서 금융이 발달되니까 미식이 동반 성장했거든요. 그래서 한국 음식, 아시아 음식, 미식에 대한 이해가 높았기 때문에 홍콩에서의 음식은 제가 현지 사람들을 위해서 막 바꾸기보다는 우리가 하고 있는 거를 한식을 그대로 제대로 보여줘도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홍콩이라는 도시를 선택을 했고 실제로 미슐랭 가이드에서 한식 카테고리가 홍콩에서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한식구 때문에 미슐랭 가이드에서 코리안 카테고리를 만들어졌고 제가 알기로는 지금도 코리안 카테고리 한식구밖에 없어요. 파리의 연 치킨집도 그런 생각이었어요. 근데 워낙 프랑스 사람들이 닭을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닭이 진짜 맛있어요. 그러면 프랑스 닭으로 해서 한국 조리법을 더하면은 맛있는 거랑 맛있는 거 만나니까 엄청 좋아하겠다. 조금 더 편하고 캐주얼한 마음으로 이렇게 하게 된 프로젝트고 저 혼자 하는 건 아니고 지금 한국에서 운영하다가 투자까지 받고 문을 닫고 뉴욕으로 날아간 주옥이라는 레스토랑이 있는데 그 셰프님이랑 또 파리에서 레스토랑 운영하고 있는 린달이라고 하는 분 이렇게 저희 셋이 같이 좀 그리고 그 한국에 있는 치킨 회사가 같이 도움을 주셔서 그렇게 만든 프로젝트입니다. 이제 책을 제가 처음 내봤으니까 책 쓰는데 4년 걸렸거든요. 미국 출판사랑 일을 하다 보니까 좀 까다로운 면이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레시피 테스트를 하는데 한국에서 저희가 만들어서 공유를 하면은 현지에 있는 사람이 그거랑 똑같이 미국에서 마트에서 장을 봐갖고 만든 다음에 이게 문제가 있는 것은 저희한테 다시 넘어오고 그럼 핑퐁을 하니까 모든 레시피를 다 그렇게 하니까 굉장히 오래 걸렸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책 리뷰들을 보는데 자기가 만들었던 음식들을 막 사람들이 올리는 거예요. 너무 신기한 거죠. 한국 음식 너무 좋아해서 뭘 만들었는데 뭐 내 생에 먹어본 잡채 중에서 제일 맛있었는데 이걸 내가 만들었다는 걸 믿을 수가 없다. 막 그런 걸 써놓으니까 그게 한국 사람이 아닌 외국인이어서도 그런 게 기뻤습니다. 책 자체가 많이 팔리진 않았어요. 한국 음식에 대한 관심은 있지만 사실 메이저는 아니고 거기에 또 깊게 들어가는 장에 대한 내용이니까 저는 캐주얼하게 썼다고 하지만 전문가들은 좋아하지만 막상 그게 더 많은 매스한 사람들에게까지 전달되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 오히려 한글 책으로 나온 게 더 재밌게 읽힐 수 있겠다. 그 생각도 들었어요. 네. 가장 중요한 거는 민글새 식사하시고 맛있게 잘 먹었다. 좋은 음식 먹었다. 그게 일단 1차적으로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한국의 민글스라는 레스토랑에 갔는데 거기에서 경험을 통해서 한국 음식이 이런 매력이 있다는 걸 알았어. 민글스 음식을 먹으면서 한국 음식을 새롭게 바라보게 됐고 한국 음식에 대한 시각이 넓어졌어. 그런 얘기를 들으면 굉장히 기쁠 것 같아요. 운영하면서. 그게 민글스가 운영하면서 되게 추구하는 거고 근데 모든 건 기본적으로 손님이 식사값을 지불하는 만큼 그 가치를 느낄 수 있고 맛있게 즐겁게 행복하게 잘 드시는 거 일단 그게 최우선입니다.